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선호하는 인테리어라고 해서 그게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디딤이 스터디 카페 현장을 볼 때 주요하게 체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추가 공사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체크하셔도 스터디 카페 창업에서 몇 천만 원을 벌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유튜브로 계속해서 저희 노하우를 보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매출이기에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가 내부에 있는가. 아주 별것 아닙니다만 스터디 카페 상가 계약할 때 크게 생각 안 하시고 오히려 내부에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스터디 카페 화장실이 내부에 있을 때 장점으로는 우리 스터디 카페 이용자만 쓸 수 있다. 외부 고객은 사용할 수 없다. 단점으로는 청소를 사장님 또는 내부 직원이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공용 공간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로 이동하는 복도 공간, 화장실 앞 공간이 다 낭비되는 공간입니다. 공간 대여는 월세가 핵심인데 이런 면적을 공으로 날려버린다면 실제로 판매로 쓰여지는 면적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즉 판매 면적 대비 월세를 비싸게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이 현장의 경우 화장실이 외부에 있습니다.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화장실로 가는 면적이 내가 월세를 내는 면적이 아닙니다. 건물의 공용 공간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외부 같은 상가 이용자들도 쓸 수 있다인데 이 층은 저희가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우리 스카 이용자만 사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화장실 청소도 건물 청소에 포함되니 건물 청소 여사님이 같이 청소를 해주십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객 입장에 되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카페에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청소 상태가 개판이다. 이러면 여기 사장이 잘 관리를 안 하는구나. 알바가 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화장실, 공용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청소 상태가 개판이다. 이러면 건물 공용 부분인데 어쩔 수 없지. 누가 험하게 썼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장 입장에서도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 더럽다라는 미련을 받게 되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청소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지만 외부에 있는 화장실이 더럽다라는 미련을 받게 되면 죄송합니다. 건물 청소하시는 분께 잘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청소도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어차피 사장인 우리가 청소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책임 소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청소를 안 하는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일은 아니지만 고객 요청에 따라서 건물 청소까지 열심히 하려는 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가의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입구가 중앙에 있어서 가로로 길게 빠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와 반대로 상가가 세로로 길게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스터디 카페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공간 분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공간 분할을 할 때 가로로 긴 상가는 입구에서 각 존으로 흩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세로로 긴 상가는 각 존으로 분할이 세로로 분할되기 때문에 그 존으로 가는 동선이 다 낭비되는 공간입니다. 같은 50평이라도 가로로 배치된 상가냐 세로로 배치된 상가냐에 따라 고객들의 동선 낭비, 월세 공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예상 매출. 여러분, 스터디 카페를 왜 창업할까요?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 점주님들은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에게, 회원들에게 베풀어 주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베푸는 마음도 매출이 발생해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딤의 어디 지점이 매출을 몇 천을 찍고
디딤의 어디 지점이 순수익이 몇 천이다라는 건 진심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어디 지점이 얼마를 찍으니까 내가 얼마를 찍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허상입니다. 스타벅스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름만으로도 사람을 모으는 공간이니까요. 그러나 스터디 카페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뭘로 예상 매출을 가늠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들어갈 이 지역의 경쟁자, 바로 그들의 현재 매출입니다. 제가 방탈출 카페를 운영하는 걸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어느 프랜차이즈의 점주일 뿐입니다. 제가 이 방탈출 카페를 선택하고 예상 매출을 가늠했던 건 그 프랜차이즈 대표님한테 다른 지역 매출 얼마 찍어요? 가 아니라 제가 들어갈 지역과 경쟁자 분석을 창업자인 제가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방탈출 카페 경쟁자들의 방 테마가 어떤지, 요금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내가 들어갈 상가는 평당 월세가 얼마인지, 상가를 찾는 것부터 계약까지 당연히 제가 했고 그걸로 예상 매출과 순이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대표님에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뻔히 매출 대박난다라는 말밖에 안 할 테니까요. 다시 스터디 카페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경쟁자가 4군데가 있는데 4개의 매장에서 1등이 1,500, 2등이 800, 3등과 4등이 300을 찍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1등과 면적이 비슷하다면 그럼 저는 보수적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1등의 매출이 저희 디딤의 매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등이 된다는 기준은 그냥 땡땡 브랜드이니까 1등이 된다는 게 아니라 기존 경쟁자가 가진 단점을 개선하기 때문에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잡아내서 나는 이 경쟁자들의 단점을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해야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경쟁자가 얼마나 매출을 찍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상권 분석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쉽습니다. 바로 사물함 사용 개수입니다. 커피 파는 카페의 경우 오늘 방문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점심 때 사람이 많은지 저녁 때 사람이 많은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엄청난 수고가 됩니다. 그러나 스터디 카페는 사물함 사용 개수 하나만 체크해도 됩니다. 이 숫자는 고정으로 오는 사람이 몇 명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고정으로 오는 사람은 대부분 기간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 매출 퍼센테이지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간권보다 시간권이 더 많습니다. 학원가의 경우 당일권의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이런 금액들을 산정해서 예측하면 보수적인 매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창업을 섣불리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탈출 카페를 아직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순수익이 오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맹계약 맺을 때만 해도 40명이 넘었던 동료 점주님들이 지금 2024년에 11월에 4명도 안 됩니다. 창업이라는 거에 있어서 100% 성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경쟁자의 매출, 경쟁자의 단점, 내가 경쟁자에 비해서 가진 장점, 최소한 이것들은 체크하고 창업시장에 진입해야 하지, 만약 내가 만들 스터디 카페든 방탈출 카페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단순히 무슨 브랜드다, 이 아이템은 대박이다, 그저 인테리어 디자인이 이쁘다, 이걸 근거로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시작조차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수많은 스터디 카페 중에 그래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프랜차이즈가 2개 있습니다. 이 2개의 스터디 카페의 거리는 250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2개의 스터디 카페 중에 어떤 스터디 카페가 더 이뻐 보이시나요? 아마 대부분 좌측 스터디 카페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가맹점 개수도 좌측 브랜드가 훨씬 많습니다.
되게 어두운 톤의 스터디 카페보다 우드 앤 화이트의 밝은 톤 인테리어를 선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스터디 카페는 120개의 사물함 중에 40개가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스터디 카페는 60개의 사물함 중에 하나 빼고 다 차 있습니다. 물론 이게 두 개의 브랜드 우열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정반대의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선호하는 인테리어라고 해서 그게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은 모든 게 베스트입니다. 상권, 경쟁자, 월세, 상가의 레이아웃 등등 다 괜찮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들어갈 상가 2개 층 위에 헬스장이 있는데 매트 시공을 안 해서 덤벨을 떨어뜨릴 때마다 소음이 발생하는 걸 저희가 체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딤에서 저희 상권 분석을 오래 기다려주신 점주님에 대한 보답으로 이 매트 시공 공사비는 저희 디딤이 다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디딤 스터디 카페 매장 역시 6개월 뒤 매출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전이 아니라 오픈 이후에 신경 쓰는 디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테스트 해보고 부장을 더 투석 깔아볼까 봐 생각도 한번 하고 있어요. 한번 떨어져 볼게요. 아, 여보세요? 지금 나? 근데 이걸 다 맛부탁 해볼게. 아직 확실히 줄어들어.